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얼마 전 강남 여중생 투신 사건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위로를 받는 효과도 있다 이러면서 임시 폐쇄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는 자문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 우울증 갤러리에서 일어난 범죄의 특징은 무엇이고 이대로 공간을 유지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이 일단 이 우울증 갤러리를 진화한 N번방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네, 점에서 그렇게 보고 계신 겁니까? 일단은 N번방의 핵심은 성착취 범죄가 일어난다. 영상물도 이제 촬영하고 유포해서 피해를 유발했다. 그런데 N번방은 다크웹, 일반 이제 수면 위로 떠올라 있지 않은 커뮤니티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고요. 네. 지금 우울증 갤러리는 1차적으로 지금 성매매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지금 N번방의 피해자들, 촬영 유포에 의한 성착취 피해자들이 이제 어떤 1차적인 범죄 피해로 인해 가지고 가해자는 검거가 돼서 사건화가 됐는데 네. 문제는 피해자들이 피해가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로 인한 정신질환들을 호소할 이제 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불면증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를 받던 와중에 이제 이들이 그 서로 의논을 하고 싶은 거죠. 이들이 원하는 건 자신의 상태에 대한 이런 걱정도 하고 같이 문제도 공유하고 이럴 대화가 필요한데 지금 약물만으로는 그런 니즈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울증에 대하여 문제를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의논하자. 이렇게 만들어진 목적의 이제 게시판 활동이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그런 줄 알고 이제 들어갔는데 문제는 그러한 약자들이 모인다는 사실들이 알려지면서 그들을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자들을 이제 노린 범죄자들도 결국은 갤러리의 게시판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안에서 타이틀은 우울증 갤러리인데 문제는 우울증을 호소하는 특히 좀 판단 능력에 좀 취약한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금 재차 성착취 피해나 그 외에도 수많은 피해들이 지금 이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투신 자살하는 사건까지 일어나다 보니까 지금 사태가 아주 심각해졌다. 취약함을 더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 다크웹이 아니고 이거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이 수면 위에 떠오른 커뮤니티 활동으로 유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성범죄 피해자들이 서로 위로받고 위로해 주려고 게시판에 들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그 게시판을 활용하는데 거기에 성범죄자들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로 보면. 근데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라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그루밍이라는 게 이제 길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픔을 공감하는 척하면서 위로의 말을 처음에는 시작하는데 점점 이제 그런 취약함을 인지하게 되면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범죄 피해를 입히는. 그래서 일종의 눈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오프라인에서 사실 온라인에서 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뢰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관계를 악용하는 이제 그루밍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 우울증 갤러리에서 일어난 범죄의 또 다른 특징이 마약류가 많이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그야말로 범죄 조직에서 전달하는 이런 마약하고는 약간 다른 약물들인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 굉장히 많이 남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 중에는 이제 수면 유도제나 그 수면 마취제 등등의 약물들이 지금 마치 우울증 약인 것처럼 그런 약물을 이용해서
데이트 폭력 같은 데서 사용하는 약물들도 등장을 하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어디선가 피해를 입은 이 어린 피해자들을 지금 그야말로 추락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추락시키는, 심지어는 약물에 대한 의존증까지 이제 만들어서 결국 끔찍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식으로 지금 모든 지난 한 10년 사이에 일어났던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이 갤러리 속에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약류를 판매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범죄의 마약류를 사용하는 겁니까? 둘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성착취 피해를 입힐 때 약물을 쓰기도 하고요. 예. 요번에 이제 자살 영상을 보면 이제 약물에 취한 듯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청소년들 사이에 약물 남용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우울증 갤러리에서도 그런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들이 이제 범죄에 의해 재차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신대방 팸, 신림 팸 이런 식의 오프라인 모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모임입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10대 가출 패밀리로부터 시작된 모임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들이 결국에는 처벌을 받아도 이제 다시 돌아갈 가족이 없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이제 공동생활을 하면서 일종의 범죄 단체가 되어가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는 우두머리 격인 20대 남성들부터 더 어린 친구들까지 과거에는 피해자였다가 가해자로 둔갑한 사람들까지 지금 일종의 조직범죄처럼 돈이 될 만한 것들을 온라인에서 마약 던지기까지 전달체까지 다양한 불법 행위들을 지금 하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제 그들이 결국 이 피해 여성들을 쫓아서 다시 또 성착취 범죄를 일으키는 그런 지경에 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접근은 우울증 환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처럼 접근을 한다는 거죠.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서. 예. 근데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갤러리에 보면, 게시판에 보면 정말 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이 조롱하고 점점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이 끈을 놓게 만드는 소위 헤이트 스피치는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행법상의 죄명이 되는 범죄 위주로다가 경찰이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성착취 범죄에 대하여서는 미성년자들에 대하여 특히 지금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성적인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주고받고 마약을 이렇게 주고받는 이런 행위들은 지금 추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 문제는 그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살 영상들도 서로 주고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게시를 해서 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한다고 알려지고 있어가지고 예. 지금 그런 식의 이제 자살을 종용하는 댓글 같은 것들을 막 올리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자살 방조와 교사죄는 있는데 자살 종용이나 강요에 대하여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투신한 여학생이 있었고, 그리고는 2명이 또 투신을 하려다가 이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현장에 20대 남성이 함께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20대 남성이 우연히 그런 이제 과정에 입회했을 리가 없는데, 문제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는 이제 처벌을 할 조항이 딱히 없고, 방조하는 정도로만 지금 처벌을 해왔다는 거예요. 처벌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서 악플을 올려서 소위 서로 자살을 이제 종용하고 이런 행위들이 지금 법적 근거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또 성착취 영상들은 또 아니어서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재를 하기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증오범죄, 혐오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이 없어요. 헤이트 스피치 같은 거를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착취 영상까지 따라가야 처벌할 수 있는 지금 그렇게 느슨하기 짝이 없는 소위 익명성 뒤에서 지금 너무나 적대적인 이제 종용들을 해코지들을 하는데 네. 그런데 그래서 결국은 죽고 싶은 생각을 계속 자극을 하는데 그 과정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모욕을 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만들었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네. 이건 처벌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그렇죠. 마지막 순간에 심지어 입회하고 영상도 결국에는 재생이 되는데 예. 문제는 그 과정은 지금 현재 성범죄는 아니니까 예. 이게 처벌을 하기가 자살과 연관돼서는 지금 법이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강요된 자살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이제 영상이 서로 거래되는 현상들을 보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좀 처벌을 할 근거가 좀 모호한 네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경찰은 우울증 갤러리 임시 폐쇄를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는 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자문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가 위로를 해주는 효과도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회원들이 전부 다 자살 종용을 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돼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살 종용하는 자가 있으면 죽지 말라는 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자살 종용은 범죄가 또 아니고 예. 그러다 보니까 법적 근거도 모호한 일을 지금 방송심의위원회에서 처벌 규정이 모호한데 책임을 다 그 위원회에서 다 지겠다고 나설 리가 사실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틀림없이 친화적인 지지적인 그런 발언을 하는 그런 글도 올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지금 폐쇄를 못한다. 폐쇄를 굳이 할 것까지는 없지 않느냐. 결국에는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서 사람들에게 해코지하는 그 행위들을 눈을 감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네. 판단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10대들은 판단 능력이 일단은 굉장히 취약하고요. 이미 또 온라인에서 상처를 받았던 그 친구들이 지금 이렇게 재차 피해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 보호의 책임은 지금 누가 지느냐. 아동 청소년의 보호가 너무 취약한데 온라인 속에서.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히 무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이트 폐쇄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도 있다 이런 반론도 있기는 하던데요. 만약에 네. 폐쇄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방식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심의위원회에서도 이게 예를 들자면 자살 종용죄가 있다, 자살 강요죄가 있다 이러면은 그런 이제 그 헤이트 스피치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이렇게 올린 글에 그 유저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라도 있어야. 예. 그래야 그거를 이제 근거로 폐쇄를 명령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헤이트 스피치법이 없어가지고 그런 글을 자유롭게 올려도 그게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가 안 되는 행위를 한 거를 그 정도로 이게 폐쇄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법적으로는 빠져나갈 수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죄명이 없으니까. 네네. 무슨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좀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근거가 모호하니까 그러니까 다 좀 이렇게 외면을 하는 분위기 그런 방어적인 판단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 다른 대안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결국은 경찰들이 지금 성착취 영상 성범죄를 추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통해서. 그렇죠. 성범죄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네네. 죄명도 있고 처벌 규정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우울증 갤러리 등 2차, 3차 피해를 당하는 20대 여자애들에게 가하는 이런 이제 가해 행위는 꼭 성범죄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현행법상에 처벌할 수 있는 건 성범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경찰들은 현행법상에 처벌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추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꼭 필요한 것은 결국은 만약에 이렇게 아동 청소년 보호를 함에 있어서 지금 자살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살 종용이나 강요행위에 대한 어떤 처벌을 하기가 어려우면 입법을 해서라도 저는 아동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꼭 해야 되고 지금 그러면은 미성년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블로그나 커뮤니티에서 지금 이렇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루밍 끝에 자살 종용이나 강요를 하면 그게 불법이면은 그러면 심의를 할 때 그 불법 행위들을 근거로 폐쇄를 명령할 수가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문제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입법 대안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한번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환경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지구생활 백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미디어를 총괄하고 있는 윤지